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구직활동 이 단어 말만 들어도 참 어려운 힘든 단어인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뭘까요? 시간과 돈, 대인관계 이런 게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네. 구직자 76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잃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위가 바로 자신감이었다고 합니다. 네. 취업에 실패하다 보면 덩달아서 계속 자신감도 잃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계속 시험에서 낙방하게 되면 위축되기 그렇습니다. 마련이고요. 또 예. 그럼 다음에 입사 지원을 할 때는 재기량을 발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자책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나는 취업에 꼭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이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도 오늘 힘차게 응원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잡정보센터는 어떤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첫걸음이죠. 예. 스피치의 모든 것을 배워볼 수 있는 스피치 온탑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 또 기업별 면접 공략법, 진격의 취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4월 15일 금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죠. 취업 이슈를 살펴보는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요. 국내 30대 그룹의 고용이 지난 1년간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약 100만 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는 30대 그룹의 지난해 고용 인원이 4,500여 명 가량 감소해서 예.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취업난이다, 실업률이다 해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렸거든요. 네. 현실은 달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 경영 성과 분석 사이트 CEO 스코어가 예.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 중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272개사의 2015년 말 기준 고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예. 이에 따르면 고용 인원은 총 101만 3,1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1년 전인 2014년 말과 비교했을 때 0.5%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된 건데요. 예. 이 30대 그룹의 작년 투자 증가율이 17.9%였던 점에 비춰보면 이 고용 없는 투자가 현실화된 셈이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항상 보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결과는 뭐 상반된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네. 자, 업종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번 살펴봤더니 이 30대 그룹 가운데 17곳은 고용이 늘었고 예. 12곳은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자동차와 유통 등의 고용이 많이 늘어난 반면 철강과 조선 등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한번 기업별로 살펴봤더니 1,000명 이상 고용을 늘린 그룹은 현대자동차와 LG, 한화, GS,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리고 하림 등 7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작년 기준 15만 6,147명으로 고용을 3천여 명, 그러니까 1.9%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를 비롯해서 고용 인원을 늘린 기업이 여럿 있는데도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고용 인원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4,500여 명이 감소한 것도 예. 이 30대 그룹에 새롭게 진입한 하림이
2천여 명 가까이 직원을 증원한 데 힘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30대 그룹에서 탈락한 동부와 동국제강 그룹에서 2,000명이 넘는 고용 감소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고용 감소폭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이제 소개해줬던 뭐 현대나 LG 하나 이런 데는 이제 고용을 늘린 곳이고 네. 고용 감소율이 높은 대표적 기업에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 그대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봤더니 삼성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이 5개 그룹은 고용을 1,000명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고용 인원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1년 사이 13,636명이 줄어든 건데 이는 수치로 봤을 때 마이너스 5.8%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 같은 고용 감소는 삼성테크원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으로 넘기는 이른바 빅딜 영향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기업은 꽤 많은 직원을 고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전체 고용을 감소하는 데 기여하는 수준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일단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온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별로는 예. 삼성물산과 GS 리테일이 각각 7,800명, 4,400명가량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 이는 합병 효과와 매장 시간제 근로자들의 직원 수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증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지 뭐 이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텐데 네. 이런 현상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재계 관계자들이 말한 것을 들어봤는데 이 삼성의 고용 인원 감소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실적이 부진한 회사를 위주로 추가적인 사업 재편이나 구조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도 고용 감소가 이어질 거라는 건데 네. 기업 내 구조 조정 그리고 신규 채용 감소 모두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높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청년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 계획은 교육부가 산학협력으로 오는 2020년까지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 대학 그리고 기업과 손을 잡고 현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예. 특히 그동안 산학협력 정책이 주로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에 주력했다면 이 5개년 계획은 조금 다릅니다. 이 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과 문화예술 콘텐츠로 바뀐 건데요. 예. 정부는 이제 석박사급 인력의 창업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대학원생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봤더니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이 실험실 창업을 유도하고요. 가칭 대학 창업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또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자하고 대학이 기술을 지원하는 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도 지난해까지 4곳에 불과했는데요. 예. 이제 2020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좋은 방침인 것 같은데요. 기업과의 협력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기업과 인근대학이 이른바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러한 기술 이전과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서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1년에 2,5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 내용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고 그냥 짜깁기한 그런 공약이다, 예. 백화점식 대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한 대학 관계자의 말을 봤더니 지금도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이나 산학협력 선도대학 같은 이런 재정 지원 사업으로 사실상 일선대학을 이공계 중심으로 구조 조정하고 있다.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도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별로 새로울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건데요.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 정책이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면접관을 사로잡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스피치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스피치 온탑입니다. 네, 스피치에 의한 스피치를 위한 시간이 될 텐데요. 거창합니다. 이 시간에는 올드 스피치 김주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드스피 대표 김주연입니다. 네. 역시 뭐 스피치 전문가답게 목소리가 아주 까랑까랑 이쁘신데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현재 스피치 코치로 네. 활동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네. 코치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사실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 훨씬 더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스피치도 사실은 이론이 아니고 실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책으로만 공부하고 또는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만 배우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스피치는 직접 입을 여시고 또 직접 몸을 좀 움직여서 해야 되는 실기이기 때문에 코치가 옆에 딱 붙어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피치 코치다라고 볼 굉장히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계십니다. 아무래도 제 직업이 또 아나운서다 보니까 네, 네. 아, 스피치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매주 이 시간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꼭 이게 말을 하는 직업이 아니어도 네네. 사회생활에서 얘들 말하기 능력, 스피치 그렇죠.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대표님 일단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스피치가 어떤 건지 우리 단어 알고 있지만 이게 네네.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스피치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세 가지로 쉽지 좀 않습니다.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음성 언어, 두 예. 번째는 시각 언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내용 언어입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는요, 사실 신뢰감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음성 언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일단 현대인들에게 목소리가 좋다는 것은 엄청 큰 능력이다라고 네.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좋으면 그 깊이감 또 신뢰감이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죠. 네. 그런데 면접장에 가면 정말 막 떨리고 긴장되고 아, 이러니까 그럼요. 개미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웅얼웅얼거리면서 실수하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역시 지금 약간 긴장하니까 빠르게 말하고 약간 발음이 어버버버 할 수 있는데요. 예.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장 가면 너무 떨리니까 평소보다 더 오히려 작게 얘기한다거나 더 어버버버 발음을 부정확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좀 좋은 선입견을 심어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좀 안 좋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선입견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지 취업이 네네. 잘 된, 이른바 이제 취업이 잘 되는 목소리 어떤 네. 걸까요? 예. 글쎄요, 취업이 잘 되는 목소리를 딱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 예. 다만 좀 건강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예, 예. 그중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안다면 훈련법만 익힌다면 좀 바로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 파트가 말투와 어조 파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발음이고요. 나머지 세 번째가 발성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로 이제 말투에 대한 부분, 어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평소에 친구들과 말할 때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나쁜 이 말투의 습관이 면접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이제 아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제 아이 같은 말투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은 재밌지만 사실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재밌네요. 네, 아, 면접장에서 그 습관이 그냥 긴장되니까 노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혀 뭐 신뢰감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예.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에 뭐 마치 그 선배들을 언니, 오빠라고 부를 것 같다라는 이제 그야말로 그런 친구 가끔 선입견.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예. 그런 선입견을 주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투라고 하더라도 야무지고 아주 똑부러운 친구가 있거든요. 예, 예. 말 그대로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네. 네. 승무원 같은 경우도 승무원 준비한 친구도 그 말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조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그 친절해야 된다라는 강박증 같은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좀 쪼가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투 있죠.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말투. 거기에 고객님 붙으면 맞는 거죠? 고객님. 네. 예, 고객님. 근데 그것도 좀 네. 일리가 있는 게 끄덕을 약간 올리면 친절한 느낌을 준다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론도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알파고 같아요. 그런가요? 예, 느낌 없어요. 너무 이제 기계 그런 게 같은 그렇죠. 느낌. 예, 예, 예. 그렇죠. 면접관도 비슷한 느낌인 어. 거예요. 너무 기계 같은 느낌. 예. 부자연스러운 느낌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좋은 선입견을 주기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좀 좋을 텐데 네네. 남자가 또 남성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네네. 또 긴장되다 보면 부드럽게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좋을까요?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처럼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까? 그럼 만점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칭찬이 약해서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드러운 것보다는 좀 남자답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런지 좀 오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그렇군요. 들면 그런 거죠.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1번 김주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너무 경우가 잘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군대식 말투인가요?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죠. 아닌가요? 요즘 송중기 씨도 아니지 그렇게 말입니다. 잘하던데요. 예. 그렇죠? 부드럽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런 말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면접관들도 무거운 분위기를 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선입견을 주긴 힘들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고요. 네. 또는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말투가 이제 끝을 좀 흐리는 말투. 그러니까 긴장해서 이런 말투가 남자분들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제 장점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이렇게 끝이 끝에가 그냥 이제 죽어드는 소리. 들어가는 예.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투도 역시나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보통 우리가 면접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단 5분이라는 짧은 기간에 좋지 않은 선입견을 준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니까 네, 네.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인 발음에 대해 알려주시죠. 네, 잘생긴 장동근 씨라고 해도 장동건 씨라고 해도 혀 짧은 소리를 낸다면 참 매력도나 보기 호감도가 싫죠. 네. 예. 훅 떨어지겠죠. 훅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인기 끌었던 그 신사의 품격에서 장동건 씨하고 뭐 김수로 씨, 김민종 씨가 단체로 소개팅에 나갔다가 마음에 든 여성이 없자 갑자기 장동건 씨가 너네들 빵 먹을래? 뭐 이렇게 약간 이런 혀 짧은 대사를 했던 코믹한 장면이 예.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건 역시나 뭐 장동건 씨라고 해도 혀 짧은 소리를 낸다면 그만큼 호감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혀 짧은 남자를 좋아하는 그 여자는 드물 텐데, 근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네. 대표적인 예로 무한도전에서 일부러 그건 제 네, 캐릭터를 네. 잡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노홍철 씨 이게 쓰 발음 나와 하잖아요. 번데기 이게 발음이라고 하죠. 시옷 발음 좀 세는 네. 거. 그랬어요.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이게 면접에서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좀 손해겠죠. 예. 그 발음이 좀 많이 부정확하면 음. 왠지 좀 답답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은 발음이 좀 부정확하면 스스로도 좀 주눅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여유로운 면접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발음은 생각보다 쉽게 교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발음은 쉽게 교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보통 많은 친구들이요 저한테 선생님 저는요 혀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발음이 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잘하세요. 예. 100명의 친구가 찾아오면 예. 사실 그 중에 2명 정도는 정말 아쉽게도 정말 네. 짧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넓거나 길어서 입안에서 혀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8명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그분들은 평소에 말을 대강대강 하는 잘못된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발음하는 방법을 좀 익힌다면 빠르게 좀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실제로 혹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훈련법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회차에 준비된 내용이라서 공개를 안 할까 살짝만 좀, 예. 했었는데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예, 이렇게 예, 살짝만 말씀을 하셔서 살짝만 네.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누구나 다 휴대폰을 딱 보시면서 이제 기사를 딱 검색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 기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능도 괜찮습니다. 다만 딱 한 기사 정도만이라도 입을 열어서 읽으시는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약간은 오버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의 음가를 좀 길게 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기사만 읽는 것을 2주간 연속한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집에서 습관처럼 이렇게 연습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엔 발성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림이 심한 경우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좀 거칠고 허스키한 음성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할 때 본인도 답답하지만 듣는 분도 좀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톤이 너무 높고 이제 콧소리가 심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저도 좀 비음이 좀 있는 편인데 듣기 좋은 비율이세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최근에 그 태양의 후예에서 보면은 송중기 씨가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톤과 발성이. 그게 정말 남자가 봐도 그런데 저 보면서 여자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혹시 지원자들 중에서 네네. 톤이 좀 특이하다거나 네네. 이런 에피소드 있는 지원자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친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감동스러웠던 드라마틱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연구직을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굉장히 작고 좀 마른 편이어서 체구도 작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끈기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더구나 연구직에 딱 맞게 차분하면서도 좀 꼼꼼한 성격이었고 예,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서류는 쉽게 통과를 하는데 면접만 들어가면 그냥 똑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상황은 완전히 뭐 퍼펙트한데 뭐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담을 좀 해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도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었는데 예. 면접장처럼 긴장이 되면 떨림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염소 소리라고 하거든요. 뭐 제가요, 그래서요 이런 경우가 떠는 있어요. 소리. 네, 너무가 면접관들도 너무 치근한 거죠 상황이. 음매를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는 되게 야무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봤을 때 그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는 사람도 막 더 손이 오그라들고 네네. 막 어떡하지 아쉬운 상황. 네네, 아쉬운 상황. 이런 게 굉장히 맞아요. 마이너스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좀 그 순간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개선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호흡을 좀 깊게 쓰고 좀 풍성하게 쓰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고요. 호흡,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배에 힘을 줘서 말하는 복근 발성법을 좀 훈련을 하시면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연구직에 지원한 친구의 경우도요, 한 6번 정도 6주간의 훈련을 거쳐서 당당히 합격했는데요. 합격 후에 이제 장문의 손편지를 저한테 써서 야, 아직도 이제 기억에 정말 남는. 뜻깊으셨겠어요? 네, 아직도 기억에 남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해외 슈퍼스타 중에 베컴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잘생겼는데 제가 네. 예전에 한번 어디였더라? 보셨어요? 무슨 그게 친선 경기였는데 평화 관련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친구가 딱 그 베컴 선수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네네. I'm Beckham. 지금 성대모사 I love peace. I'm Beckham.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어제 연습했어요. 심지어 얼굴도 비슷해 보입니다. 되게 놀랐어요. 좀 되게 잘생긴 얼굴에서 뭐 좀 호감도가 떨어지죠. 그런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난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제가 난 것 같아요. 네, 저도 잘생겨도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안 네, 좋으면 네. 조금 반감될 수 있다 아니, 생각이 뭐 들었고요. 얼굴도 예, 예. 나쁘지 인정합니다. 않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다음으로 허스키한 목소리. 네네. 가장 이거는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박진영 씨가 흔히 말하고 있죠. 네, 공기반 소리반. 공기반 소리반. 이 발성법을 좀 익히시면 아주 크게 바뀔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거칠고 허스키요? 허스키한 전혀 음성이에요, 아닌데. 사실은. 예. 제가 사실은 이런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방송 투입이 되면 2회차 만에 이렇게 바로 하차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저희 PD님이 항상 바뀌신 거예요? 소리가? 그렇죠. 저한테 엄청난 그러셨어요. 노력을. 참 소리가 탁하고 이렇게 막걸리 목소리 같아서 시청자들이 그 어려워한다. 피디님 그러셨다고요? 네네, 되게 그런 막말을 피디님. 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런 혹독한 그 뭐랄까 직원이 저한테는 기분 나쁘게. 굉장히 큰 네. 뭐랄까 보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더 훈련을 했고 목소리 내는 방법을 더 연구를 좀 했고 그러면서 제가 고칠 수 있었고 심지어 제가 고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코칭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고맙습니다, PD님. 네, 이 공기반 소리반 훈련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그것도 역시나 네. 제가 다음에 준비를 다음에 해서 공개를 해야 맛배기만, 되는데요. 예. 그렇죠.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누구나 다 공기를 쓰긴 씁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좀 얕게 하는 호흡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허스키한 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성대를 더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호흡을 좀 더 깊게 하는 이렇게 복식 그러면 성대를 호흡법만 좀
덜 익혀도 쓰게. 그렇죠. 성대는 그냥 거쳤다가만 가는 곳일 뿐.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그것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맛배기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톤이 높고 네네. 이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톤이 높고 콧소리를 쓰는 상황. 물론 저는 네네. 이제 콧소리가 좀 더 적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목소리 좀 특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김승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콧소리도 있지만 구강을 같이 열어 쓰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정말 잘 조화가 된 건데요. 음. 문제는 구강 쪽은 안 쓰고 그냥 비강, 그러니까 코만 쓰시는 코만. 거예요. 네. 그 콧소리 유명하신 분이 이제 현현이에요가 있죠. 저도 하나 있습니다. 정말 비슷하시군요. 백컴이에요. 재밌는데요. 근데 현영 씨는 사실은 그 예. 콧소리 때문에 처음에 컴플렉스였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굉장히 좀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좀 그렇군요.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접장은 그렇게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콧소리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비호감적인 느낌 또는 신뢰감을 전혀 줄 수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비강 쪽이 좀 심각하게 막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네네. 분들은 약간 컹컹 이런 소리 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 치료가 같이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습관적인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코 위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조금 더 밑으로 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글자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가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가지고 지금 비강을 쓰시는 분들은 코를 막고 하면 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가보세요. 한번 울리죠? 이거는 비강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꾸 해보시면 해보세요. 안 울려요, 정상이면. 그렇죠. 그런 경우는 계속 이렇게 글자를 더 늘려가면서 코를 잡고 하시면 밑으로 소리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겠죠. 코를 잡고 했을 때 소리가 밑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유성음은 같이 울립니다만 그렇죠. 무성음은 수능 울리지가 같은 않으니까요. 경우는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네. 면접에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하면 참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다음 시간 예고도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아쉬운 상황을 이제 총 정리를 했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 방법들, 훈련 방법들을 하나씩 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드 스피치의 김지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무센터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지역별 채용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취업의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격의 취톡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우리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35년 만에 바뀐 공무원 헌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공무원 헌장. 대한민국 정부.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우리의 이웃을 다시 달리게 합시다. 관심이 희망입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 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 타임을 정해보세요.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네, 자합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전국의 고용센터를 연결해서 채용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용 네트워크 시간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취업 성공을 위한 비책을 공개하는 코너죠. 진격의 취톡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 네트워크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네, 오늘은 전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주고용센터의 최인숙 주무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고용센터 최인숙입니다. 네,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개성종합건설입니다. 네.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업체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대보험관리, 퇴직공제 신고, 일용직 근로내역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격리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경력 5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가능한 빨리 이력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전라창호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에 위치한 현관도어 및 각종 창호 제조 업체로서 창호 배송 운전을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1톤에서 2.5톤 트럭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상여금 100% 별도입니다. 네. 중식이 제공되고 토요일은 12시 반까지 근무네요. 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전주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네,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네. 전주고용센터의 최인숙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미 고용센터의 도세환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미고용센터 취업지원팀장 도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 지역에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LG전자 구미서비스센터입니다. 네네. 구미시 광평동에 위치한 가전제품 수리업체로 네. 냉장고 및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정규직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또는 대졸 학력에 경력 1년 이상이며 컴퓨터 문서 작성, 운전 가능, 차량 소지자 우대입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 100%는 연봉에 포함입니다. 네. 그 외 사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차량 유지비, 중식 제공 또는 중식비 제공으로 주 6일 40시간 근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해서 서둘러 이력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GP솔루션입니다.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산업기계 제작, 기계 부품 가공 업체로 머시닝 센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정규직 사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 경력 1년 이상이며 우대 사항은 없습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이고 상여금 200%는 급여에 포함이며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지급이고 기숙사 제공, 통근버스 운행, 중식 제공 또는 중식비 제공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서둘러 이력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미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지역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고용센터의 도세환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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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지금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전주와 구미 지역의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취업 맞춤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죠. 진격의 취톡 시간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신 미모의 전문가님이시죠. 네. T&D 파트너스의 이민영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네. 정보 가지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작진들에 의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소장님이 실제로 기업에 가서 면접관 교육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면접 절차가 직무 기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계시는 분들이 면접을 치르시는 게 아니라 실제 현업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면접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것인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면 뭐 이제 면접관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실제로 궁금한 게 뭐냐면 스펙이고 뭐 인적성 점수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을 면접관들은 가장 좀 뽑고 싶어하고 좋아합니까? 근데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인사팀에 계시는 분들 많이 뵈니까 항상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을 뽑냐. 근데 대답은 의외로 조금 너무나 좀 쉬운 대답, 너무나 하기 쉬운 대답. 그냥 뽑을 만한 사람 뽑는다. 그건 좀 성의 없네요. 그냥 남들이 선호하는 사람 뽑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답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럼 인상이 좋아야 할까요? 인상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제는 왜 더 이상 어떤 객관적인 스펙이라고 하는 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옛날에 많이 뽑아봤더니 그렇게 업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하지 않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 사람들과 코워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긍정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뭐 좀 오글되긴 하지만 뭐 비타민 바이러스, 뭐 행복 바이러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면접관 분들도 이런 분들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실제 면접장에서 나왔던 기출 질문을 통해서 면접 노하우를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업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네. 지금 이번 주 주말에도요. 삼성의 인적성 시험이 지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아마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인기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삼성이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도 많고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면접에서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삼성에서는 유명한 게 창의성 면접이 있고 압박 면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창의성 면접과 압박 면접이라는 건데 먼저 창의성 면접 지원자의 창의력을 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까? 창의성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건데요.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토론의 대상자가 면접관인 거죠. 그래서 면접관, 과장급, 차장급으로 계시는 한 3명, 4명 정도의 분들과 지원자 1명이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창의성 질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황당하기만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상황 두 가지를 주고 연결을 해봐라. 연결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의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건 우리 창의성 기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것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공통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의 창의성 기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강제 연결법 또는 시네틱스라고 불려지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과하고 사랑 이게 공통점 뭘까요? 빨갛다. 그렇죠. 예. 빨갛다. 뭐 일차원적인가요? 예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상황을 주고 연결을 해보라. 이런 식의 질문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일반적인 토론 면접과 조금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토론은 아무래도 왜 수준이 비슷한 어떤 지원자들끼리 같이 토론이 진행이 되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상대가 현업에 계신 분들, 사회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은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차이가 있겠죠. 물론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견디는 지원자가 있겠지만 토론 멤버로 면접관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됩니까? 자세한 내용은요. 회사가 예. 지원자들한테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라. 안 되는군요. 예. 요즘 이렇게 보완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짝 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컵, 우리 물 마시는 컵의 활용도를 있는 그대로 가능한 만큼 이야기하시오. 이런 식의 질문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참 들어보시면 전공하고 관련이 없는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직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공해서 공부했었던 거, 준비했었던 거와 관련 없는 것들이 질문이 되더라. 그래서 많은 부분 당황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원자들이 뭘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시사나 상식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답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부담이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이 친구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군요. 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소신껏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당황하지 않고 소신껏 얘기하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그 말만으로도 부담스러운 면접입니다. 압박 면접을 알아볼 텐데요. 이건 뭐 면접 형태라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면접도 어렵잖아요. 면접. 근데 뭐 거기다 압박까지 해요. 축구도 아니고. 예. 어떤 거요? 우리 삼성의 압박 면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압박 면접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대답을 하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질문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면접관 3명에서 4명 정도가 참가를 하시고요. 우리 지원자 1명이 같이 압박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질문들이 주어지는데요. 1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외우지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또는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의. 어렵겠네요.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1분에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렇죠? 정리할 수 없죠.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다 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 동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왜 대본화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외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봐라.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압박 질문 예시 한번 조금 드려볼게요. 네.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학점이 높네요. 근데 삼성에서는 학점 높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뭐 싸우자는 건가요? 뭐 어쩌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원자 상대 당황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데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윤정 아나운서 뭐라고 볼까요? 네. 글쎄요. 저도 막막해요. 종이를 찢어버릴까요? 김신재 아나운서 그냥 한번 말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기왕이면 낮은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다라고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렵네요. 그죠. 어떠한 대답이 나오든 간에 그 대답에 또 다른 꼬리 질문이 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삶을 살아오는데 어떠한 소신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시죠. 네. 당신이 신중한 캐릭터인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런 성향이 과한 사람들은 팀워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질문이 있어요. 계속 받으면 당황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좋은 대답 생각을 해내야겠죠? 네, 면접장 분위기가 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에 요령 있게 대답하는 지원자가 몇이나 될까 싶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압박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정답이 또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이 친구가 얼마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왜 감정의 동요라던가 내가 준비한 질문이 아닌데 너무나 당황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담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울고 나오는 지원자들도 있고요. 또 면접관과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우는 건 행동이겠죠? 둘째치고 이렇게 아규하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 면접자들은 봤거든요. 예, 많이 있어요.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똑똑하다, 내가 생각이 조금 확고하다 이걸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인데 이게 본인의 성격인 거예요. 너무 성격이 다혈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 본인의 성격이 왜 이렇게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되다 보면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본인이 위기를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화는 뭐 어디에서나 도움이 안 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좋은 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기보다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오롯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역시 인기 기업인데요. LG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LG그룹 면접은 좀 어떻습니까? 좀 유별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LG는 크게 두 가지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네네. 첫 번째는 직무에 관련된 직무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 면접입니다. 근데 직무 면접은 물론 당연하게 직무에 관련된 질문들이 주어지는데 제가 질문들 준비한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함께 보여주시죠. LG에 입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나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나요? 자신의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이 정도면 지원자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어렵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 직무 전문적인 것 C 언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C 언어. 예, 이런 식의 관련 지식을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직무 면접은 특히 그 업무라던가 제품이라던가 관련 어휘들을 조금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전공 지식을 이 현재 이 회사의 어떤 직무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본다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그 전문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익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면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관심도나 이 친구가 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LG 계열사 중에 LG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곳이죠. OLED라고 대문자로 쓴 광고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읽죠? OLED TV라고 하잖아요. OLED. 맞아요. 예. 예, 하도 많이 OLED. 네. 요즘에는 광고가 많이 돼서 아마 잘 아실 텐데 OLED라고 대문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읽지 않고요. OLED라고 이제 읽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데 굉장히 크게 이 OLED 공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OLED라고 읽는 것보다는 OLE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 업계의 어떤 용어들을 조금 익히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뭐 우리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 이런 친구들을 뽑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파악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면접을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르는 걸 절대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면접이 뭐 길게 진행이 되다 보면 모르는 걸 아는 척했구나 다 들통나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LG그룹의 2차 인성 면접은 어떤 질문들이 나왔나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인성 면접,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우리 LG 웨이라고 하는데요. 인재상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던가 아니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같이 우리 LG가 추구하는 어떠한 인재상이 있는데 그 인재상에 내가 얼마나 부합한지를 내 경험하고 조금 잘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다시 얘기해서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인 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또 보시면 안 되는 게 가끔은 또 시사에 관련된 질문들도 또 출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LG 인성 면접 기출문제 조금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함께 보시죠. 야근을 많이 해도 괜찮은가요? 주량은 술 잘 마시는지.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회사에서 직속 선배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취업을 제외한 지금 자신의 고민은 이 정도입니다. 아까 삼성의 압박 면접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운 스타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평이한 것 같은데 네. 예. 전보다는요? 우리 매번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진행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LG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조금 더 인간적이라고 이야기가 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드러운 면접이라 하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예. 또 정해진 틀이 있긴 있지만 면접관들마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해진 틀에서 조금 벗어난 질문들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면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면접 전에 인성 검사를 하잖아요. 면접은 보통 자기소개서나 뭐 인성 검사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니까 예. 쭉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인성검사는요,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개 이렇게 반복 출제가 돼요. 서로 다른 응답을 했을 때에는 그게 이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 근데 인성검사 하고 나서 인성면접 치르는데, 인성면접에서도 여러 문제가, 여러 질문이 주어지면 일관된 자세로 응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또 일관되게 답변을 한다 해서, 우리 아까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야근을 많이 해도 되나요? 근데 이런 질문에 저는 칼퇴를 고집합니다. 이런 건 안 되겠죠.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면 안 되겠다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래도 조직에 포커싱 되어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 LG그룹 공채 합격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것이다.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특히 LG도요. 직무 기반 면접이고요. 직무 기반 채용입니다. 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 3, 4년 전에 R&D, 우리 연구원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직무의 적합도가 검증이 잘 안 됐었나 봐요. 직무 로테이션도 많았고 퇴사도 많았고 직무에 부적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어떠한 직군이든 이 지원자가 본인의 어떤 적성하고 얼마나 적합한지 그 부분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이 직무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조금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보면은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탈스펙이다. 요즘은 뭐 탈스펙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체감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이유가 어떻다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탈스펙인 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스펙이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스펙 중에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뽑는 스펙은 영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 또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탈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스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맞는 스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필요하지 않는 걸 딴다거나 필요하지 않은 연수를 받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맞는 스펙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면접에서 기억해야 할 2000번의 키스의 법칙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어감이 참 좋네요. 우리 일단은 키스라고 하면은 우리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Keep in short and simple. 답변은 무조건 짧고 심플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 키스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간단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2000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건 실제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에 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의 그 횟수가 2000번이래요. 우리가 방송도 한 2000번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 방면에서의 2000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도 2000번의 면접을 볼 수는 없지만 2000번에 가까운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해서 2000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면접관 교육하신다고 해서 드릴 말씀인데 가끔 보면 면접관이 질문을 굉장히 난해한 걸 했을 때 저분이 저런 질문을 본인이 받으면 저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면접관들도 면접 두려워한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가 답변을 잘할까. 질문을 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우리 아나운서분들 질문하는 거. 질문 잘해야 출연자가 답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맥락.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드리긴 드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때에는 미리 다 연습을 하도록 하죠. 그렇군요. 자, 어제와 오늘 취업 준비 방법부터 해서 면접 공략법까지 저희가 잘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소장님께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취업에는 사실은 왕도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나 이것만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 긴 시간 동안 많은 정보와 연습과 훈련이 있을 때 예. 그게 내 삶에 농축됐을 때 면접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게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찬찬히 준비를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보고 있을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T&D 파트너스의 이민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취업 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예리는 6살이에요.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는 낡고 위험한 곳이 많아요.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니 안심이 돼요.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해요. 안전신문 그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 국가 안전 대진단에 우선합시다. 작은 관심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이라는 보람을 가슴 가득 채우고 국민의 행복이란 희망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